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지요. 북한과 관련된 여러 의견, 특히 체제 붕괴에 대해서 거론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지금 제 앞에는 얼짱 정치인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표정 연구가 정청래입니다. 소개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참 정치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치고 들어와. 네. 참 정치인. 네. 더불어민주당 전직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열장 정치인, 삼더이즘과 사케이즘의 창시자, 이 시대의 참 표정 연구가 정청래입니다. 사케이즘에 입각해서 오늘 좀 우울한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좀 달래주세요.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제가 저작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삼더이즘.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여기에서 착안을 한 것 같아. 대중들이. 네. 그래서 정청래 영향이다. 그렇죠. 오늘의 이 결정은 모두 정청래 덕분이다. 요즘 제 3더이즘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손혜원 홍보위원장. 더 뛰겠습니다.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안아주세요. 결국 손혜원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나선 것도 결국에는 정청래 의원의 역할이 크다. 뿌리는 저한테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일찍이 5, 6년 전부터 더 시리즈를 했잖아요. 더 시리즈를. 그렇군요. 요즘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뜨거워요? 네. 팟캐스트 요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의 고정 패널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파파이스하고. 네, 그렇군요. 팟캐스트 업계를 제가 주도한다고 제 스스로 말하기는 싫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대세가 팟캐스트의 대세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삼더이즘의 창시자 정청래 의원님과 오늘 팟짱도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죠. 그 전날 밤에 전화하셨잖아. 전화했나? 술 드시다가. 못 나간다. 전화하셨잖아요. 왜 저를 안 부르시죠? 요새 팟짱? 이렇게.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2차례 전화하셨어요. 시간을 앞당겨달라고. 그렇죠.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자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희가 한 달간의 통계를 내봤어요. 팟짱을 도대체 얼마나 듣나 통계를 내봤더니 이 비디오 서비스를 저희가 1월 4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통계를 뽑아봤더니 그 오디오 빼고 그러니까 팟캐스트 빼고 비디오만 저희가 오마이TV, 유튜브, 유스트림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로 매일 아침 이렇게 생방송을 내보내고 지금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 나가고 있죠. 아프리카 TV, 유스트림, 유튜브, 오마이TV 네 군데로 동시에 동시다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900만 조회수. 900만 조회수. 네, 이제 1000만을 육박하는 한 달 동안의 기록이니까. 오늘 제가 출연했기 때문에 네. 오늘 정오를 기해서 네, 1000만이 넘겠군요. 일단. 1000만 이미 넘었을 거예요. 2월하고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아, 그런가? 네, 조만간 통계가 나올 거고요. 2천만 돌파를 정청래 때문에. 네. 해방 전국 우리나라 인구 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해방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네, 상당히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이번이 4번째 국회연설을 한 것인데요. 기자들이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을 54번, 그리고 국민을 29번, 핵을 28번, 도발을 20번, 통일을 4번, 대화는 빵. 어제 연설 분석한 키워드 분석의 결과예요. 네. 어제 대통령 연설 듣다가 중간에 나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제 연설했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주목받은 사람이 저야. 역시. 중간에 초등학교 졸업식 참석차 나왔는데 마포지였고. 네, 박차고 나갔다고. 네. 어디가 네. 보도했습니까? 네? 어디가 보도했습니까? 연합부터 보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박영선과 정청래 네. 등이 나갔다. 네. 둘 다 혹시 초등학교 졸업식이? 국회의원들이 바빠요. 네. 근데 이제 네. 가급적이면 다 듣는 게 예. 뭐 싫든 좋든 국가 원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건 필요한데 이게 갑자기 지금 끼어든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또 일주일 전부터 다 일정이 예약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안 가는 것도 또 결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나갔는데 또 그걸 여지없이 네. 보도했더군요. 뭐 그건 지역적인 문제고.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 네. 한마디로 압축 요약하면 대선 때의 공약 파기다. 대선 공약 파기다.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사실상 전면 폐기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로 네. 내치보다는 외치, 그 중에서도 남북 관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남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저는 정권의 51%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실패한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예. 남북 관계는 그냥 외교의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느냐 이런 문제이고 또 네. 하나는 우리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정 의원님 멋져요. 은근히 재밌네. 참 팟캐스트인 반갑습니다. 네. 야당이 물러 터졌어요. 종편들 진짜 허위 사실 강하게 좀 제재해 주세요. 유유 네. 이렇게. 하여튼 야당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네. 그것은 전적으로 다 제 책임입니다. 야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오, 네. 대표 아니잖아요. 최고위원도 아니고. 그래도 무한 책임. 무한 책임. 네, 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참 책임인? 네. 이 시대에 참 솔직인. 참 솔직인. 네. 찌긴 솔직인. 여하튼 지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공약 파기라고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유지해왔던 기조예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개성에 들어가는 문턱, 네. 통일대교를 지나가면 딱 그게 붙어 있잖아요. 표어가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하겠다. 그 표어도 이제 떼어내야 되죠. 그 표를 떼라. 네. 네. 떼어낼 수밖에 없죠.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 지난번 목함 지뢰 사건 때 네. 하루 동안 네.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돈이 34조 원이었습니다. 34조. 예. 제 분석이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의 분석이었어요. 네. 연평도 포격 때는 하루에 8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8조. 네. 예. 그런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아시다시피 124개 기업. 네. 그리고 하청업체 유관 관련 업체가 5,000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에 가족까지 또 포함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는 분들이 대략 한 30만 명 정도. 아니죠. 4인 가족 잡으면 50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50만 명. 30에서 50만 명. 예. 그리고 또 여기와 연관된 분들 따지면 이 피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시대의 참 개척인으로서 5.24 조치 이후 남북한 경제 피해액을 세계 최초로 제가 연구 용역 발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외통위 국감 때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5.24 조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건 이후에 북한과의 경제 협력 단절을 한 조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명박 정부 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5.24 조치를 이제 활용한 거죠. 그러면 북한이 더 고통받고 제재를 받고 더 큰 피해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북한이 5.24 조치로 받은 피해액은 2조 3천억 원이었고 우리가 받은 피해액은 이것보다 4배가 많은 9조 4천억 원이었어요. 9조 4천억.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액이.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통계 자료로 각종 매체에서 인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24 조치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피해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제재를 가하려고 했지만 실효적 제재는 되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 명약관하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국가의 정책을 믿고 들어갔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국가의 정책의 변화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장과는 정면으로 또 배치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개성공단 폐쇄는 그냥 비단 안보 문제 이게 아니라 중국에는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가뜩이나 경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토록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국회에. 그런데 그나마 잘하고 있던 것마저도 잘하고 있던 기업 그리고 기업 관계 뭐 하청업체 다 포함해서 무려 48만 노동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린 거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네요. 이율배반 자가당착인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서 북한 제재에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비문장. 비문이다.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윤선 기자를 엄청 비판하면서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저는 장윤선 기자의 이쁨을 받겠다. 안 되죠. 이런 거하고 똑같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건지 이게 말잔치 치고는 너무나 얄팍한 말잔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딱 나왔어요. 그 어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이제 짱의 수이 어려워요. 짱의 수이. 짱의 수이. 외교부 상무부장이 반대다. 사드 반대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신중하게 행동하라. 면전에 대고 노 반대 이렇게 외친 거고요. 그리고 환구시보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드 배치에 그러면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전장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군사 조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우리 나름대로 그 동북아 정세 잘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민주정부 10년간 기여를 해왔는데 갑자기 전쟁터가 될 판이 됐어요. 아니 근데 장윤성 기자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저요? 동북아 정세를 훤히 꿰뚫고 있어.
의원님 덕이에요. 아, 제 덕이죠. 예, 왜냐하면 네. 의원님 방에 가면 네. 그 지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개성공업지구 이후로 네. 그 위쪽으로 네. 쫙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네. 남북관계 파탄으로 인한 네. 그것을 통계와 수치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쫙 그 지금도 붙어 있습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안행인데도 남북관계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외통위를 떠나도 지도는 계속 붙이고 있는. 20년간 제가 아. 남북관계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네. 공부도 하면서 네. 보고 있죠.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하여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환구시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의원님. 그래서 중국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대통령이 확언을 했거든요. 국정 연설문을 통해서 네. 완전히 이 공식화해버린 사드 거예요. 배치 문제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중국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러시아 관계에서 네. 소위 말해서 중립 외교, 균형 외교를 네. 깨트리는 위험천만한 저는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우리가 결국은 외교의 네. 최종 목표는 국익이에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제가 동교동 방문했을 때 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악수해야 된다. 손잡아야 된다. 그게 외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량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엄청 더 많아졌어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수출 네. 량도 대부분 중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네. 갑자기 이제 한국에 여행객을 단속하겠다. 네. 가지 마라. 예.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을 상당으로 한 모든 업체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네. 식당, 그렇습니다. 여행사, 그다음에 호텔, 네. 이런 데는 싹 다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요. 네. 당이 결심하면 중국 국민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거 수출 우리가 있잖아. 수입을 한국산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국산 수입을 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 거 받아들이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쌀 수입이 봉쇄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네. 한다면 우리는 그 피해를 어떻게 또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게 고스란히 경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는 네. 항상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말을 할 때 외교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직접적인 표현을 상당히 삼가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행동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는 네. 단호한 대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두루뭉실 그리고 웬만하면 기분 안 나쁘게 네. 그리고 뭘 하더라도 서서히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논의하겠다 하는 것은요. 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외교적인 반을 봤을 때 쇼크를 일으킬 만한 예.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참 저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뭡니까 성로 외교를 펼치면서 네. 상당히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할 거다. 그래서 중국 경사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또 미국에 또 서둘러 가가지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중국부터 예, 이렇게 손짓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러니까 냉탕과 거거든요. 온탕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냉온탕.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네.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아무리 지금 남북 관계가 네. 어렵다 할지라도 갑자기 사드 배치를 논의한다는 것은 네. 앞으로 두고두고도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화근이 될 것이다. 그렇군요. 지금 어찌됐든 4월 총선 앞두고 있고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한다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정권이 바뀌면 이 기조도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사드 결정한다 해놓고 지금은 배치를 하겠다라고 확언은 하지 않고 있고 예. 이제 사드 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 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도 중국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린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강대국 사이에서 네. 항상 이렇게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국익상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일이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아, 정말 이게 답답한 상황인데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의견 뭐 확실히 인기가 짱이다. 아, 그렇습니까? 막 들어오고 있어요. 종편들 허위사실 강하게 좀 제재해 주세요. 삼더이즘과 사쾌이즘의 창시자 정청래 의원이다. 종편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선거에 이깁니다. 사랑해요 정청래. 웬일이야 아침부터. 야당은 넘착해. 앞으로 좀 나빠도 됨. 선거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아, 맞아요. 야당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새누리는 막장으로 가는데 지지율은 왜 오르는 걸까요? 나는 이번에 반드시 2번에 투표할 거야.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한세력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좀 주세요. 야당님, 정청래님. 국회의원을 남녀 각각 한 명씩 2명만 선출한다면 주저없이 남성은 정청래. 여성이 누구예요? 여성은 의수미? 의수미 의원을 선택할 것이다. 왜? 원칙과 소신, 진정성과 정직성, 능력과 권위 없는 소탈함. 꿀청래. 이 꿀청래? 꿀? 꿀? 꿀 피부는 아닌데. 예, 정청래 의원님 사랑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사랑합니다. 아마 북풍 역풍이 불 겁니다. 사드 어디로 먼저 갈 것 같으세요? 사드는 한국에는 100회 무익입니다. 5분 뒤 회의해요. 죄송해요. 나갑니다. 요번에 반드시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2번 투표할 겁니다. 야당이 너무 착해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네. 이 시대의 참 표정 연구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방금 전에 네. 오늘 오마이 TV에 출연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네. 월드컵 역에서 네. 월드컵요? 역에서 네. 인사를 해요. 6호선. 네. 네. 출근 인사를 하는데 네. 표정이 네.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요.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인사하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표정이 네. 다 달라. 전혀 무표정으로 이어폰 꽂고 네.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시는 네. 분, 네. 그리고 눈인사만 살짝 하시는 분, 땅바닥 보고 걸으시는 분, 네. 그리고 저쪽 먼 산 보고 걸으시는 분, 네. 그리고 일부러 막 뛰는 분 있어. 그런데 네. 쭈삣쭈삣 정청래 의원하고 악수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형이 있어요. 망설이는 형. 네. 네. 그러면 저도 같이 망설여. 악수하자 할까 말까 네. 할까 말까 하다가 악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눈을 싹 마주치면서 저 팬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가장 적극형. 네. 막 뛰어와. 그러면서 악수를 해. 예.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럼 저는 장갑을 벗고 예. 막 약간 기다리잖아. 그럼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예. 제 눈을 마주치면서 예. 이번에 꼭 이기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네. 아침에는 이제 바쁘니까 네, 제가 네.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지는 않아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아이 컨택만 하는데 네.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먼저 악수를 하시는 분들이 네. 한 2-30분씩 돼요. 하루에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에 네, 1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겠어요. 저는 지난번 2012년 선거할 때 어떠셨어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게.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에요. 저 팟캐스트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하고 꼭 곁들여. 그렇구나. 그래서 예. 팟캐스트의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팟캐스트 열심히 하자. 네. 팟캐스트 열심히 해서 종편 물리치는 겁니까? 종편에 대하는 네. 팟캐스트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 계속 주시는데요. 제가 종합해서 잠시 뒤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제 저 집에 갔더니 네. 저희 집사람이 막 웃으면서 막 뭘 듣고 있더라고요. 네. 팩트 TV를 네. 보니까 홍영표 장관을 완전히 몰아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해찬 전 총리의 외통위 발언이야. 예. 그래서 그것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것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네. 70%가 북한 핵미사일 네. 미사일에 뭐 쓰인다. 네, 전용 이런 의혹, 전용이 전용 된다. 의혹. 네. 이것이 근거 자료가 있다. 그랬다가 네. 또 없다. 없다. 이랬다가 어제 또 박근혜 대통령은 있다.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계속 이렇게 갈 예,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홍영표 장관이 지금 입술이 부르튼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험해요. 그분 사진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 느낌 불쌍한 표정으로 네.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얘기하는데 핵심 요약은 이거예요. 이해찬 전 총리의 주장은 네. 북한에 PX가 있다. 개성공단에. 그리고 30% 임금의 30%는 네. 이래저래 공과금 비슷한 걸로 떼간다. 그렇죠. 그리고 70%는 물표로 주는데 그 물표를 가지고 PX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 네. 근데 그 PX 사장이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 친구래요. 예? 그래요? 송 사장님이라고. 송 사장님.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주로 이제 중국산 이런 것을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아, 파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다 사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70%가 핵 미사일 이렇게 만드는 작업으로 가는 거 같냐? 네네. 그 PX 가봤냐 했더니 안 가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떻게 것도 안 그런 것도 가보고 모르고 그런 네, 얘기를 하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70%는 실생활, 네.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이해찬 전 총리의 주장은. 그렇죠. 그러면 이해찬 전 총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전혀 이런- 반박을 못 하고 있어요. 참 그분이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당신 같은 사람이 국무위원 하면 안 된다. 빨리 그만둬라. 아니 그래서 진짜 야당이 뭐 해임 건의안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으세요? 해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설령 뭐가 없어도 네.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명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그냥 얼어 있어요. 얼어 있다? 네,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어떤 장관의 어떤 당당함 이런 것도 없고 기계가 없다는 자신감도 없고 기계가 없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예요? 네. 어쩌면 나랑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네. 그게 제가 트위터 날렸잖아요. 홍영표 장관 참 불쌍하고 안 됐다. 이 시대에 참 불쌍인. 스스로 말 바꾸기를 스스로 결정해서 했겠나. 예. 자, 참 안 중요한 됐다.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영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위증을 했다면 국회법 위반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슨 기자회견 형식으로 아마 이렇게 했다가 국회에서 다시 네. 말 바꾸기 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국회에서 앞뒷말이 바뀌었다면 위증죄인데 네. 국회 이외 곳에서 얘기했다가 아. 다시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정확하게 말하면 위증죄는 해당이 좀 안 돼요? 해당 사항이 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국회 내에서의 말 바꾸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중대한 시기에 자꾸 통일부 장관이 혼란을 불이키고 있는 네. 그래서 국민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일은 네.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분명히 확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날.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또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당 거는 지도부로 네. 흘러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 파악됐다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래요. 대통령 연설인데 네. 파악됐으면 됐다. 아니면 아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쓰질 말든지. 그러니까 파악은 네. ING인가 봐. 어느 시점이 파악된 네. 게 없고 지금 네. 파악되고 있다. ING 네. 현재 진행형 네. 형태의 문장을 일단은 좋아하시는 파악이라는 단어와 파악하고 있다, 파악되고 있다. 그러면 네. 파악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파악이 되고 있는 중간에 왜 그걸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실제 사실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통일부의 최고 당국자가 통일부 장관이 39호실이 뭐 하는 데인지 거기서 어떻게 돌리는지 이런 북한의 시스템 같은 거를 정확히 아직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도 문제고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더 문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은 군 경제와 네. 소위 말하는 인민 경제가 네.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 경제라 하면 군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네. 이런 걸로 군 경제를 돌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인민 경제는 뭐 개성공단 임금이라든가 그리고 자기들도 뭐 생산하고 이런 부분으로 네. 저는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 제세 공과금을 떼고 네. 70%를 그 북한 노동자에게 이제 물표로 주는 건데 네. 그 물표를 가지고 생필품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39호실 뭐 여기 북한에 뭐 사치품 사고 뭐 그 이렇게 한다는 그 39호실이 사실 북한의 외환 집중 관리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데인데 이게 우리도 70년대 똑같이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가서 뭐 돈을 벌어오면 다 똑같이 넣었다가 다시 우리 현금으로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바꿔가지고 물건도 사고 뭐 이런 시스템 우리도 했었던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알고도 홍 장관이 계속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간다면 이제는 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속 국무위원으로 하는 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자가당착. 아까 제가 자가당착 얘기했었잖아요. 네. 사드 배치를 논하면서 중국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 네. 기문장이듯이 네. 실제로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이 네. 핵 개발, 미사일 개발하는데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네. 유엔 네. 안보리 정확하게 위반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거. 2094호. 그리고 계속 그러면 유엔 안보리에 이런 징후가 있다, 파악하고 있다고 계속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갑자기 지금 이 북한의 개성 노동자의 임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네. 갑자기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또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네. 상당히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외교라는 것은 아까 최종 목표가 네. 국익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네. 국익상 또 엄청난 신뢰의 저하가 네. 엄청난 국익의 손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개성공단을 이렇게 폐쇄함으로써 무디스 등에서 신용평가절하 움직임이 있고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5% 네. 우리가 신용 등급이 낮아졌다. 그러면 이것은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거거든. 국익상 손실이. 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네. 아무리 저는 생각을 해봐도 박근혜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뭐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라든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네. 왜 이렇게 할까 이러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포 마케팅을 통한 총선 전략이다. 공포 마케팅 통한 총선 전략. 네. 그래서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어제도 그런 투로 얘기했잖아요. 네. 비판하지 마. 그렇죠. 비판하면 다 종북 세력이야. 네.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총선까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위협하고 있고 네. 이러기 때문에 총선은 1번 찍어라. 네. 이건 간접적인 그 시그널이 아니냐. 네. 그래서 총선 전략 말고는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자기들이 이기고 나면 네. 또 없었다는 듯이 또 우리 개성공단 또 재개를 위해서 협력하자, 뭐 협상하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잠정 중단도 아니고 영구 폐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 폐쇄는 유지한다는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이 말을 번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박근혜 정권이 제일 잘하는 예. 게 뭐냐면 번복이에요. 제일 잘하는 게 번복이다. 네, 번복 정책. 번복 정책. 네. 대선 공약하고 네. 번복해. 번복하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시기가 다르고 상황이 네. 다르다. 예.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종편들 이용해서 이제 또 국민들에게 또 협박하고. 예. 저는 이럴 거라고 봅니다. 참 이게 너무 수가 뻔한데 북풍 의혹은 음모론이다. 이런 음모론이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신 네.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네.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되지만 네.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도 같은 국민들이 뽑아준 그런 그렇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네. 근데 마치 혼내듯이 네. 국회의원들의 선서를 네.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면서 네. 왜 이대로 안 해?
야, 저는 대통령 연설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네. 학생 혼내듯이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려 16차례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근데 되게 웃긴 장면도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말을 했어요. 뭐 사드 배치, 뭐 규탄하면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몇 명이 박수를 쳤어. 네. 그러면 그 수소폭탄을 만든 걸 잘한 일인가? 그러니까 몇 명이 치다가 이 대목이 이건 아니구나 하고 아니구나. 싹 사라졌어. 그 몇 명 누구예요? 잘 못 봤어요. 예? 근데 한 아이. 서너 명이 그러니까 무작정 박수 치다가 그 박수 대목이 안 맞았던 거야. 그래서 박수 횟수에는 그게 포함되지 않았어요. 참 근데 그런 국회의원분들도 좀 걱정입니다. 예? 어찌됐든 국민들이 뽑아준 최고 선출직들인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네. 제가 정중하게 권면드립니다. 네. 박수 칠 때를 잘 구별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은 박수 안 쳤다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박수 안 치셨죠? 안모 의원이 4번 쳤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받더군요. 네, 3번 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번이 아니라? 네, 4번이 아니라 3번 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그리고 마지막에 입법 호소할 때 3번. 3번.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번 박수를 쳤다. 3번 쳤다는 것은 기호 3번이기 때문에 3번 쳤을 겁니다. 역시 이 시대의 참 지적인, 네, 참 분석인. 참 분석인. 네. 이런 또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는군요. 조경태 의원은 몇 번 쳤나? 조경태 의원은 언론에 안 나왔더라고요. 새누리당에 갔기 때문에 입당한 이후로 예, 이제 관심에서 받기야. 왜냐하면 우리 당에 있을 때 말질했을 때 네. 관심 받는 거지. 네. 거기 들어가면 네. 말질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그냥 원오브댐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체제 붕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체제 붕괴, 북한의 붕괴를 얘기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요.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을 갑자기 망하게 하자. 이 말은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오냐면 네. 북한이 갑자기 망하면 네. 북한 주민들이 갈 데가 어디가 있죠? 결국은 두만강, 압록강 건너는 일과 뗏목 타고 한강에 오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강에 와서 10만, 50만, 100만 명이 텐트를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갑자기 망하면 네. 북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상당한 곤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네. 100가구가 살아요. 네. 지주 한 집만 잘 먹고 살고 그 곳간에 쌀이 그득해요. 네. 99집이 못 살아요. 네. 그럼 결국은 99집이 할 일은 그 지주의 집에 담을 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예.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주의 곳간도 다 풀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죽자는 그렇습니다. 거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북한 주민 지금 탈북자도요. 한 네. 2만 5천 명이 넘으니까 탈북자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근데 그 10배, 100배가 네. 우리로 넘어오면 우리가 네.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시리아 사태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뗏목 타고 한강에 와서 네. 텐트를 치라는 얘기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남북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네. 갑자기 북유럽으로 이사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원히 우리와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살아갈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협력과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를 언제든지 괴롭히고 우리를 언제든지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언제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이중적 존재인 거죠. 네. 그렇다면 네. 될 수 있으면 친하게 잘 지내고 네. 싸우지 않고 네. 화해 협력하는 것이 네. 서로를 위해서 좋잖아요. 그게 햇볕 정책이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체제 붕괴를 이야기한 것은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도 결정한 것이고 또 금강산 관광도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무슨 뭐 그밖에 이제 남북 경협 사업은 뭐 얘기 하나 마나인 상황인 건데 이런 노선을 계속한다면 국지전 도발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쏟아집니다. 아까도 제가 네. 목함지대, 네. 휴전 비무장지대 긴장 상태가 높아졌을 때 하루 동안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주식이 34조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가 1년 예산의 거의 10분의 1이 하루 동안 빠져나간 거거든요. 하루 만에. 네. 그래서 남북 관계는 네. 곧바로 그것이 경제 문제예요. 돈으로 연결됩니다. 돈으로 연결됩니다. 네. 지금도 엄청 불안하고 주식시장 지금 폭락하고 네. 있고 예. 그리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망하게 되면 예. 거기에 근무했던 그 수많은 그 하루아침에 실업자들.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일단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 들어서고 금강산이 들어섬으로써 그 휴전선과 금강산, 네. 개성공단 사이에 있었던 전진대 배치된 군사 시설과 군사 무기들이 후방으로 배치됐다가 다시 이제 개성공단 자체가 군사기지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의 발표를 예. 보면 그러면 네. 전쟁의 위협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전쟁 방지턱이거든요. 전쟁 방지턱.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전쟁 방지턱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연세대 어느 교수가요. 네.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면 네. 우리가 입을 피해의 최소액을 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쟁. 500만 명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500만 명. 그리고 경제적 피해는 물경 네. 1조라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피해 1조 그렇습니다. 500만 명. 25년 국가 예산이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발발하면. 네. 자, 그래서 전쟁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네.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우리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 같은 경우는 네. 이 지구 역사상 네. 전장의 한 복판에 그 나라의 인구의 50%가 몰려 사는 나라에 예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 네. 그럼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네.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네. 인구의 절반이 네. 전장터 한 복판에 지금 몰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네. 외교의 최종 목표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붕괴 얘기한 날이 2월 16일이에요. 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잖아요. 어제네. 네. 그런데 그날을 원하셨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건 그래서 뭐 알 수가 없어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양보했다라는 게 어제 그제 언론 보도 내용이거든요. 예. 국회 연설을 2월 16일로 예, 정해서 난 고난하고 싶다. 국방위원장의 생일날로 잡았다. 예. 이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좀 저는 네. 뭐 저희 집안 얘기해서 안 됐지만 네. 아니 국회의 관례라는 것이 네. 여당 대표 다음 날 야당 대표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당 대표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 네. 그다음에 야당 대표. 저는 이 순서도 네. 이렇게 집권 여당에서 요구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례한 일이고 네. 저는 제가 원내대표였다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하려면 여당 대표
하는 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여당이 양보해야지. 왜 야당이 양보하냐. 그러니까 여당 대표 그 시간에 하든가.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막중한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산출 불가. 산출 불가. 네. 네. 어찌됐든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라는 것은 이미 뭐 계산이 막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5년간 그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 25년간의 예산이 파탄난다. 이렇게 전쟁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핵무장론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핵무기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네. 핵무장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 같아. 원유철 원내대표가 첫날 연설에서 그러니까 원유철 엄청나게 원내대표는 미국한테 엄청 혼나야 돼. 왜요? 미국도 핵무장론을 반대해. 큰일 나, 미국도. 그래서 미국도 그건 하지 말라는 건데 네. 계속 미국의 정책을 따르자고 하는 사람이 네. 왜 미국의 정책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야? 네. 미국한테 한번 혼나고 싶어? 원유철 대표 미국한테 혼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면 네. 일본도 핵 갖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네. 북한이 핵 가진 거에 대해서 네. 미국이 북한 니네는 핵 가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명분도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다 가지는. 그러니까 네. 미국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네.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북한 핵 가진 것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네. 또 남쪽에서도 또 핵 가지려고 그래? 미국을 상당히 골치 아프게 하는 네. 거죠. 미국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네. 문제다. 원유철 원내대표 네. 미국의 심정을 잘 살펴보세요. 심기 관리를 좀 하세요. 네. 뭐 이런 네. 겁니까? 그리고 네. 우리가 뭐 그냥 우리도 핵 갖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순간은 속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북한이 전쟁하자 그러면 우리도 그래 전쟁하자 해서 전쟁하시려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형님의 입장에서 네. 인내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자꾸 말썽 부리면 타일르고 네. 이래야 우리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예요. 네. 성질대로 한다고 네. 그 순간은 속은 좋을지 모르나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가 네, 더 큰 피해. 더 큰 피해를 입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마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그래서요 박근혜 동네에서도 대통령이, 예. 가끔 가다가 예. 골수 새누리당 당원인 것 같아. 네. 무조건 저한테 시비 걸어요. 어떻게 해요? 정청래원 그러고 막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네. 예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네. 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 나만 손해야. 그렇잖아.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나는 피해. 네. 아니 근데 그 새누리당의 핵무장론이 사실은 뭐 이런 주장도 일각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되고 취임 첫 해에 저도로 여름휴가 가셨잖아요. 그래서 모래 강바닥에 저도의 추억. 저도의 추억. 네, 이렇게 써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난 저도 그래가지고 네. 나도의 존댓말인가? 낮춤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네. 저도의 네, 그 저도. 저도. 섬 저도. 예.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효녀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딸로서의 대통령 뭐 이런 언론의 분석도 굉장히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핵 무기를 가지려고 했으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반대로 그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핵무장 국가를 박근혜 대통령이 좀 해보려는 뜻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선일보가 오늘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결심하면 2년이면 핵무기 만들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면 옳은 방향으로 가다가 네. 살짝 1도 2도 이렇게 비껴나다 보면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안보 불감증을 얘기했는데 저는 역으로 얘기한다면 실제로 안보 불감증을 박근혜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감증, 역사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게 있지 않나. 끊임없는 이런 공세로.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얼마 전의 일이에요. 국정교과서. 네. 좀 무관계해졌어요 지금. 그리고
위안부 굴욕 협상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무감각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언론의 보도 양도 급격히 줄였고. 왜냐하면 계속 날마다 큰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따라가다 보면 악을 악으로 덮는 거 아니냐 이거. 더 센 악으로 계속 덮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불감증을 네. 조장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새 팟짱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끝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못 듣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정말 걱정이다.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으로 규탄해야 마땅한 일이죠.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했지만 네. 실제로 서해상에서는 강력한 응징 이런 걸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연평도 포격 때 네. 우리 거기서 계속 생중계 보고 있었잖아요. 네. 포 쏘는 맞아요. 거. 근데 우리는 다 한 방도 못 쐈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단호한 대처를 하려면 그때 즉각 응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도 포도 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도 단호한 조치가 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단호한 대처 하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호한 대처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네. 이것이 균형 잡힌 감각이거든요. 네, 당근과 채찍.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응징과 안보에 대한 대처, 응징 이런 것은 필요해요. 네, 왜? 협상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놔버리면 네.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외교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여쭐게요. 어찌됐든 그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 네. 그리고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응징할 때는 응징해야 된다. 이런 네. 노선이 분명한데 김종인 대표께서 최근에 계속 북한 괴멸론을 또 네. 강조하셔서 네. 당내에서 좀 입장의 차이가 극명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진단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네. 그랬더니 직접 찾아가서 여쭈셨어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만났어요. 아, 복도에서? 예, 예. 복도 장소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북한이 대화의 네. 장, 협상의 장에 나오지 않고 자꾸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한다면 네. 북한 스스로 고립돼서 자멸하는 거 아니냐라는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제가 해석을 다 붙여주셨네. 물었더니 그런 뜻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뜻으로 한 네, 것이다. 네. 그렇군요. yes, no 이것만 받으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 네.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런데 그 의견은 저도 동의거든. 네. 그 의견은.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셀프 고립 작전 그리고 자꾸 이렇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충격 요법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북한으로서도 이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북한의 주장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위성을 쐈다. 네. 그리고 이미 신고를 했다. 네. 이렇게 지금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유엔에서는 나오지 아직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유엔이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유엔 결의안 중에 하나가 대북 제재 결의안 중에 하나가 육자회담 재개였지 네.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고 또 4차 핵실험을 한 것은 미국 대선에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네.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결국에는 북미 대화를 원하는 거 아니냐. 북미 관계 정상화에 북한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 결국 한국 정부도 거기에 입각해서 육자회담 틀을 만들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전혀 받아들일 태세가 아닌 것 같아요. 2005년도에 네.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9.19 공동성명 몇 달 전에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죠. 4시간 넘게 그렇습니다.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남북철도 연결하자 그랬더니 네. 혁명의 수도 평양을 남쪽 철도가 통과하려면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응당한 대가 그럼 뭐냐? 북미대와 북미수교였어요. 그리고 북일대와 북일수교. 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South Korea is old friend, North Korea is a new friend. 뉴 프렌드.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고 북한이 일제배상금으로 요구하는 110억 달러를 네. 일본에게 주고 네. 그리고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네. 정전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남북 불가침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 네. 이게 이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요구했던 응당한 대가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몇 달 후에 9.19 공동성명으로 그런 취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9.19 공동성명을 북한도 지켜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미국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우리도 지키자. 네.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지키면 네. 지금의 긴장 상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저희가 저희가 북한 오늘 전문가로서 네. 9.19 공동성명을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권하겠습니다. 한국 네. 정부, 미국 정부, 북한 정부 네. 공의 팟짱 명의로 네. 오늘 성명을 발표하겠어요. 장윤선 기자 네.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겠어요. 성명 발표하세요. 지금부터 참 지킴이가 되라. 네. 참 지킴이가 돼서 9.19 공동성명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그 자세로 돌아가라. 그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 정신으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다 같이 망한다. 네. 죽는다. 네. 같이 살자. 네. 얘기했잖아요. 리퍼트 대사가 Go together.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예? 앞에다가 let's를 붙이면 좀 더 수려한 문장이 되겠네요.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어제 네. 망원시장을 돌다가 네. 갑자기 외국인들이 나타났어. 그래요? 전직 학원 원장 선생님. 그랬더니 정청래 파나마. 선생님. 파나마? 파나마에서 왔대요. 멀리에서 오셨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I have been to Panama. 진짜요? 그것은 뭐냐면 언제 갔었어요? 갔다 왔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안 갔어. 근데 나도 파나마에 대해서 갔다. 이렇게 대한 좀 이렇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뻥을 살짝 치셨네. 선의의 거짓말을 했지. 선의의 거짓말. I have been to Panama. 그랬더니 when? 그래서 2 years ago.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럼 진짜 그랬더니 사실상 거기서 뻥이잖아. 뻥이야. 그랬더니 파나마인들이 I love Korea.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저보고 어떤 당이냐고. 그래서 새누리당 이거 알더라고. 파나마 사람들이요? 그래서 새누리당을 어떻게 알지? No, never. 넘버 2. 민주당. 디모크래틱 파티.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투게더라는 용어를 이때 써. Please take picture together. 근데 너무 좋아요. 사진을 찍었어. 투게더를 그때 썼어. 파나마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그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한테 선거운동을 하면서 함께 개그하는 맛. Frankly speaking, I'm a international star. 이렇게 얘기했죠. 프랭클리 스피킹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야. 뻥 스피킹? 뻥 스피킹. 오늘 아침 정말 속이 후련하고 재밌습니다. 제가 사실 정청래 의원님께 오늘 출연을 부탁드리면서 딱 한 가지 요청을 드렸어요. 의원님 지금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우울합니다. 의원님이 좀 웃겨주세요. 네. 신나게 웃겨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정말 오늘 오랜만에 정말 저 웃는다고 되게 욕먹잖아요. 네. 시끄럽게 웃는다고. 근데 막 시원하게 웃었어요. 웃는 소리가 은쟁반의 옥구슬이야. 장윤성 기자는 비디오보다는 오디오형이야. 됐어요. 외모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시고요. 하여튼 제 목소리가 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정청래 의원의 덕이다. 그렇습니까? 삼더이즘. 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 읽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가 됐든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전자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통령이 팩트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말장난 아닙니까? 우리는 강한 야당을 원합니다. 회의 중에 몰래 듣다가 부장님한테 혼났어요. 나는 타워 크레인 기사라서 혼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야당은 막말 같은 거 하면 그렇게 죽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유쾌, 상쾌, 통쾌, 흥쾌. 크크크. 경제야 망하든 말든 선거에만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더불어해서 새누리 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의견들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 읽어드리긴 어려운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투게더 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의원님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또? 네. 저기 지금 가셔야 돼요. 마무리. 본회의. 네, 남북 관계는 한마디로 압축 요약하면 우리 정치의 거의 전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 관계가 실패하면 실패한 정권입니다.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남북 관계는 곧 경제이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욱하는 심정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차분한 이성과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했듯이 네. 모든 것은 국익적 관점에서,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그리고 단호한 대처를 한 손에는 들고 네. 또 한 손에는 따뜻하게 악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고 네. 민감한 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잘 다뤄야 된다. 대통령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여 본회의장으로 가십시오. 네, 본회의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하승창 새로 서울시 부시장 정무부시장에 임명된 분이죠. 시민운동가 출신의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